수년 전부터 우리 사회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매개체는 현실 공간에서 온라인상의 SNS로 옮겨졌습니다. 한때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는 물론 싸이월드의 일촌부터 최근에는 트위터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팔로워로 이어지면서 나와 다른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매개체가 변한 것인데요. 여기에는 우울하면서도 위험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팔로워와 좋아요라는 숫자에 대한 집착이 그것입니다. 현실이 아닌 가상 공간에서 친구를 맺고 관계를 확장시켜가는 과정에서 친밀도 높은 서로 간의 관계가 아닌 숫자에 집착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흔히 관심병이라고 부르는 뮌하우젠 증후군입니다. 뮌하우젠은 독일 낭만주의에 흠뻑 물들어 있던 전형적인 한량 백작이었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려 여러 가지 해보지도 않은 무용담을 꾸며냈고 이를 흥미있게 여긴 모험작가 루돌프 라스페가 그를 소재로 허풍선이 뮌하우젠 백작의 놀라운 모험을 펴냈고 이 책은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독자들의 과장이 덧붙여지면서 점점 더 황당무계한 모험담으로 변모해갔습니다. 이후 정신과의사 리처드 애셔가 상당히 많은 환자가 의사의 관심을 받기 위해 병을 꾸며내고 있음을 밝혀내고 이를 뮌하우젠 증후군이라 명명하면서 알려진 일종의 정신질환입니다. 흔히 말하는 관심병이지요. 뮌하우젠 증후군과 비슷한 심리적 질병으로 우리에게도 익숙한 허언증이 있습니다. 공상허언증이라고도 불리는 이 질병은 단순히 주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한 거짓말을 스스로 진실이라고 믿는 병입니다. 이 허언증은 심리학에서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1955년 미국에서 출간된 소설 재능 있는 리플리 씨의 주인공으로부터 유래된 질병입니다. 리플리 증후군은 자신이 건설한 허구의 세계를 진실이라고 믿으면서 거짓말과 행동을 반복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어서 피해의식과 열등감에 시달리다가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거짓말을 일삼고 이 거짓말을 진실로 믿고 행동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상허언증과 일맥상통하는데요. 최근에는 SNS와 맞물려 점점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자신을 포장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가 만든 자신과의 괴리가 커지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이 SNS에 의존하면 허구 세계를 만들어 리플리 증후군을 겪는다고 합니다. 특히 관계에 있어서 친밀도보다는 숫자를 더 중요시하게 여기면서 보여주기 위해 스스로를 포장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SNS 스타로 유명했던 호주의 에세나우일이 소셜미디어에 나오는 자신의 모습은 모두 거짓이라며 SNS를 그만두겠다고 했고 SNS에서 인기 있는 사진들이 어떻게 조작되었는지를 알려주는 글들이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SNS를 이용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25년간 잉글랜드 프로축구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감독을 맡았던 퍼거슨은 SNS는 인생의 낭비라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SNS와 뮌하우젠 증후군을 소재로 한 스릴러 영화로 소셜 포비아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우리가 흔히 부르는 기성세대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영화의 배경 자체가 현실과 온라인을 넘나들고 키워나 현피 같은 온라인에서 젊은 세대가 주로 사용하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영화 예고편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화제의 뉴스 살피고 갑니다. 총기 소지한 채 탈영한 박병장이 목을 매단 채 발견됐다는 소식인데요. 실시간 인터넷 이슈 레나 현피. 지금 다들 X나 받았어. 신상 바로 털었지. 탈탈 털었어. 무조건 사과 받아낸다고. 정의를 위해서. 이거 진짜 하는 거야? 이 폭도 끝에 이나 형 있는 거죠? 하영아. 우리 경찰 못 됐는데 범인 있으면
타살이면 되잖아. 그 자살 아닌 것 같아. 문이 열려있는 게 자꾸 마음에 걸리더라고. 뭔 소리야? 왜 세탁기 소린데? 아니 자살할 사람이 세탁기를 돌리나요? 우리가 잡자. 이나영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는 사람들 민진사 우리가 직접 나선다. 카페 이상한 글 올라왔는데 그거 한번 확인해봐. 여기 2층 아니에요? 열립니다. 이거 봤는데? 여기서요. 현피를 하러 왔을 당시에 현피 멤버들 중에서 자리를 비우신 멤버가 한 분 계셨죠? 잡을 수 있어. 너 이거 진짜 타살이라고 생각해? 네가 죽였지, 이나영. 예고편부터 굉장히 흥미로운 이 영화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을 뜨겁게 달궜던 한타령병의 자살 소식에 남긴 악플로 네티즌들의 분노를 사며 실시간 이슈에 오른 익명의 여성 레나. 그녀에게 당시 온라인상의 뜨거운 화두인 김치군과 된장녀 이야기가 오가며 온라인은 달아오릅니다. 그리고 경찰 지망생 지훈과 용민은 인기 BJ 양계가 생중계하는 레나의 현피 원정대에 참여하는데 그들이 레나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녀는 싸늘한 시체가 되어 있었고 비난의 화살은 순식간에 이들에게로 향합니다. 그러자 경찰 시험에 불리한 기록이 남을까 불안한 지훈과 용민은 레나의 죽음의 의혹을 제기하고 실제 범인을 잡아 비난에서 벗어나자며 현피 원정대와 함께 범인 찾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범인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하나씩 드러나는 실체는 오히려 용민을 범인으로 지목할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레나는 원래 백화라는 이름으로 온라인상에서 활동했던 악명 높은 여성으로 그녀와 키워 맞짱을 떴다가 오히려 신상까지 털리며 무릎을 꿇었던 사람이 상당수였고 그중 한 명이 도덜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한 용민이었던 것입니다. 특히 용민은 레나를 만난 카페에서 자신은 서울대 출신이고 형은 하버드대에서 공부 중이라는 등 자신을 과대포장해서 소개한 부분이 백화에 의해 알려졌고 이 때문에 활동을 접고 은둔자로 살았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이 결과 사람들은 더더욱 용민을 범인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진실은 무엇인지 소셜포비아는 명확하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용민의 거짓말은 전형적인 관심병의 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하우젠 증후군으로 볼 수 있는데요. 제가 리플리 증후군, 즉 허언증이라고 하지 않은 것은 용민이 자신의 거짓말을 본인 스스로는 믿고 있는 것으로 그려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상에서 유명한 악플러인 레나에게 관심을 받기 위해 말을 꾸며낸 것뿐이죠. 이처럼 소셜포비아는 SNS의 대표적인 폐해를 그대로 담아낸 영화입니다. 얼굴이 가려진 채 익명으로 소통하는 온라인상에서 관심을 받기 위해 일부러 악플을 달거나 스스로를 과대포장하고 또 그런 내용이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파되고 확산되는 상황을 사실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다 보면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가 없는 세상에서도 휴대전화가 없는 세상에서도 우리는 사람을 만났고 친구를 사귀었으며 우정을 나누며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의 매개체는 함께 듣던 음악이 될 수도 함께 떠났던 여행이거나 함께 즐겼던 운동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빠르고 더 손쉽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요즘에는 소셜미디어라고 부르는 SNS를 빼면 딱히 매개체라고 부를 만한 것이 없는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관계의 숫자는 더 많아졌지만 관계의 깊이는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외로워지고 그럴수록 반대로 스스로를 포장하면서 숫자뿐인 관계에 더 집착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없어진 힙합 레이블인 일리네어 레코즈에서 발표하면서 유명해진 노래 연결고리에 너와 나의 연결고리 이건 우리 안의 소리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이들은 매개체라는 단어를 연결고리라고 표현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무 의미 없는 숫자가 아닌 따뜻한 연결고리인 매개체, 숫자상의 관심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전하는 진정한 연결고리를 생각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계속됩니다.